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입시왕 입시 컨설턴트 이도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교과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과 면접 기본 핵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생기부 종합 면접에 대해서는 기존에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중위권 대학,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의 면접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요즘 애들 많이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은 잘 모르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학생들이.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교과 면접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교과 면접의 기본 형태, 사실은 종합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세 문단 정도로 나누는데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그리고 이제 본질문,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세 문단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나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은 교과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같은 경우는 여기 원래 말을 써놨는데 제가 오늘 긴장하다 보니까 두 번째 실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준비를 먼저 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본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마다 교과 면접 같은 경우는 준비해 놓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문제를 던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에서 했던 말들의 꼬리 질문들이 본질문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를 보자면 해당 전공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러면 학생이 경영학이라든지 아니면 기계공학을 희망하는데, 사실은 종합 전형과는 좀 다르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전공적합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년도 경쟁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올해에 지원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정도만 파악을 하고 그냥 학과 상관없이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전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학생들이 학과의 이름을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학과인데 그냥 자동차학과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기계랑 자동차가 합쳐져서 기계자동차공학이라든지 이런 식인데, 처음에 들어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공학의 이때부터 그 친구는 안 뽑는 거죠. 누가 뽑겠습니까? 그 학과 이름도 모르는데. 그래서 전공 지식이 중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고, 자, 전공 지식을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하시는데,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학교의 인재상, 그리고 그 학과 교육 목표, 그리고 학과의 커리큘럼, 그리고 교과 과정들까지, 심지어는 교수님들 사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면접을 못한다. 그러면 교수님들 사진을 쭉 프린팅을 해요. 프린팅을 해서 모니터 앞에 붙여놓고 교수님 사진과 아이 컨택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충분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향후 진로 계획이라든지 내가 구체적으로 이 학과에 가서 어떤 식의 진로를 설정하겠다라는 점을 이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의 포부를 밝혀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애매하고 주관적인 이제 초등학생 답변이라고 저는 많이들 그러는데, 자, 이런 경우 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엄격하신 아버지와 이제 자애로우신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도원입니다. 또 저는 항상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들은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객관적이고 좀 구체적인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에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살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들로 구체화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본질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준비한 질문이라든지 기본적인 꼬리 질문 형태로 이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예비 질문 100개씩 뽑아서 예상 답변 100개를 작성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럴 때의 장점은 보통은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100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봤으니까 자신감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최대한 그런 질문들을 좀 피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어떤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의 좀 차별성이라든지 너가 왜 굳이 우리 학교에 우리 학과에 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물어보기 때문에 좀 키워드 중심대로 내가 어떠한 질문이 들어와도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부분을 본 질문에서 이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에 이제 모의 면접이 되게 많을수록 좋은데 보통은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면접으로 대학을 못 보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업체, 뭐 컨쇼라든지 아니면 뭐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에서 뭐 면접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문의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러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부모님들께서 수시로 물어봐 주셔야 돼요. 이번에 교과 면접 이렇게 기출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 정말 실제로 이렇게 하면 면접장에 갔을 때 뭐야 모의 면접에서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는 좀 수월한데? 그냥 교수님이랑 입학사정관 굉장히 내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질문한 수준보다 더 좀 쉽게 질문을 해주시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리고 자신이 답변했던 것과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는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일 사과가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막 꼬리 질문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야, 근데 너 진짜 과일 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거 좋아하니 했는데, 실수로 이제 진짜 좋아하는 배가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 야, 너 아까 전에는 그런 부분 질문했잖아. 근데 왜 지금은 이런 거 대답하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외통수에 걸렸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관성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항상 답변했던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안정성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통법규와 관련된 이제 좀 돌려가는 질문을 했는데 저는 시험이 더 질문에서 자, 내일 지금 오늘 시험을 보게 되는데 당신이 지금 좀 지각을 해가지고 무단횡단을 해야지만 시험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럼 너는 무단횡단을 할 거냐? 아니면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서 시험에 낙제를 받을 거냐? 이런 류의 질문에서 내가 분명히 처음에는 자동차의 안정성을 이야기를 하고 뭐 사고가 유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저는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겠다. 뭐 이런 류의 대답을 한다라면 일관성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인데 보통은 요즘 워낙에 학생들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준비를 많이 해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혹시 마지막에 뭐 준비해온 거 있나? 아니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이건 꼭 말하고 가야겠다라는 말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정답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간절함이라든지 좀 자신이 그동안 방금 했던 그런 면접 때의 대답들이 진정성이 조금 있는지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면접 때 이제 자신만의 무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남들과는 다르게 내가 다 기계공학과에 지원을 했으면 모두 다 기계공학에 관심이 있고 뭔가 물리1, 물리2는 다 공부를 하고 들어왔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럴 때 남들이 아닌 나를 꼭 뽑아야 되는 그런 무기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칼을 들고 간다든지 뭐 총을 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뭐 스토리상의 무기 아니면 내가 나 이만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전공에 대해서 이만큼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가치관과 이야기해줘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접에서 거의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저는 저의 이제 좌우명이자 지성감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약간 좀 TMI이긴 한데 지성감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열과 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이뤄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대표님도 만나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지성감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라고 저는 마지막에 끝맺음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치관도 보여주면서 자신의 그런 간절함 그리고 진정성까지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기본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빨간 색깔 글자로 해놔가지고 살짝 안 보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만나게 될 때는 제가 빨간 색깔 글자가 아니라 좀 다른 색깔로 연구 좀 해오겠습니다. 자, 기본 핵심적인 문항은 교과 면접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소통이에요. 자, 소통이 뭐냐? 질문자가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말귀를 알아듣는지 또 그 요지를 파악해서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지 그게 소통이거든요. 교과 면접 때는 학생의 뭐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이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또 알아듣는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소통이라고 해주시는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뭐 당연히 면접인데 소통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실제로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멘탈이 깨지고 그 멘탈이 깨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만 텐션을 낮춰서 질문을 들으면 또 쉬운 질문들이거든요. 생각보다 교과 면접 질문들이. 그런 부분이라는 점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보통은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아니면 너의 장점이 뭐니? 라면 장점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장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나만의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의 장점은 성실성입니다. 저의 엄마가 맨날 저한테 뭐 성실하다고 했고 친구들도 저를 보면 성실함 때문에 너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초등학생의 그런 답들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내가 과거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고등학교 기간 때 활동했던 그런 부분들을 나만의 사례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활동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첫 번째 내용. 그게 어떤 내용인지 뭐 물어볼 수가 있겠죠. 꼬리 질문으로. 제가 뭐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럼 그게 무슨 활동이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동기. 그거 왜 했는데? 그리고 세 번째, 경험. 뭘 느꼈는데 약간 종합면접이랑 조금 비슷한 결로 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시켜서 한 번씩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 가지식으로 뭔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나만의 이제 활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꼬리 질문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자신이 이제 한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나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답이 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흔히 뭐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보통은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의 뭐 윤리적인 생각 또는 제가 아까 횡단보도 무단횡단 말씀드렸죠. 뭐 시험을 보는데 무단횡단을 해서 시험을 볼 거니 아니면 법규를 지켜서 보지 않을 거니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 뭐 저희가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답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주장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만 말할 수 있다라면 그거는 되게 플러스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너 어떤 음식 좋아하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질문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냥 단순히 너 왜 우리 학과 지원했어? 너 왜 우리 자동차학과 지원했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 타는 걸 좋아했고 자동차만 보면 설레었어요. 물론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초등학생식의 대답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명확한 근거들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말씀드리는데 모의 면접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모의 면접을 하게 되면 오글거려요. 사실 오글거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친구들 앞에서 하거나 아니면 원래 알던 학교 선생님 아니면 뭐 부모님 앞에서 저의 장점은 이런 거고요.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창피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의 면접을 많이 하지 않고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모의 면접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상대가 친구가 됐든 학교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부모님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모의 면접을 준비를 하셔서 뭐 업체에서 받아도 좋아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거 켜셔서 내 이제 말하는 습관들 그리고 말하는 투 이런 부분들을 바꿔주시면 굉장히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속도가 별로 제가 빠르지는 않나 보네요. 이게 채팅창 드디어 처음 봤는데, 뭐, 목소리가 뭐, 빠르다 이런 식으로는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이 식으로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 면접의 기본 태도라는 게 있어요. 사실 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면접에서의 태도는 당연히 바른 자세와, 뭐, 아이 컨택과 또,
자신감 있는 목소리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면접 준비를 하는 걸 보면 그런 걸 되게 많이 못해요. 태도 부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재밌는 사실은 학생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다 태도와 연관이 있겠죠. 자, 먼저 면접은 학교 들어가 있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작년도 이제 교대에 있었던 그런 일례인데 화장실에서 이제 용변을 보고 나오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걸 만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면접장 들어갔더니 그분들이 면접관으로 계셨던 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멘탈이 부셔지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욕을 했었나? 아니면 내가 혹시 뭐 딴소리를 하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버리. 물론 아무 말 하진 않았겠죠,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내가 면접에 들어가 있는 순간부터 내가 이제 면접 대상자구나를 항상 명심해 두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가는 순간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면접장을 나가서 끝이 아니라 학교 밖을 나갈 때까지가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뭐 길 가다가 뭐 그 학과 교수님이랑 마주쳤는데 막 뭐 욕짓거리를 했어요. 욕짓거리를 했는데 그걸 들으시고 방금 저 학생 뽑지 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나가는 순간까지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가짐을 먹으셔야지 실제 면접장에서도 말을 더 잘 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차적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면접은 말을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닙니다. 자, 종합전형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소개서가 글 잘 쓰는 학생 뽑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정말 소통이 잘 되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로 들어와서 우리 학과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 친구가 정말 뭐 자퇴하지 않고 전과하지 않고 그대로 졸업해서 또 뭐 향후 유능한 글로벌 인재가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 측면이 더 강조돼야 된다라는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 잘하는 기술을 배운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더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아이 컨택. 사실 학생들 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글을 써보거나 생각을 하는 거는 많이 해봤어요, 학생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나의 생각, 내가 정리한 부분들, 내가 어느 정도 외웠던 부분들, 나의 이야기를 꺼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자기소개라든지 그 뒷부분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정말 틀리지 않아야겠다. 저희 부모님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쇼미더머니 뭐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경연 프로그램들 보면 얼마나 많이 연습했어요. 그 래퍼라든지 그 아이돌 연습생들이 막 경연 프로그램에서 연습 얼마나 했는데 막상 카메라 딱 돌아가니까 첫 마디에서 실수해버리잖아요. 그럼 실수하면 그 뒤부터 이제 좌절감에 빠지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준비하셨는데도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준비를 한 게 내가 헛나왔다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제가 모의 면접 준비를 해보면 학생들이 눈동자가 막 이렇게 흔들려요. 이게 보여요. 막 동공지진이라고 하잖아요. 막 흔들리면 저는 안타깝죠. 근데 면접관들은 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 뽑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이 컨택 한다. 이런 건 거울 보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 거울 보면서 자기 눈 안 마주쳐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뭐 바른 자세는 당연히 기본 베이스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 학생들 중에 목소리가 진짜 이렇게 먹는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말을 할 때 되게 막 기어가는 개미 목소리로 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만큼은 사실 면접이라는 게, 교과 면접은 보통 5분에서 한 10분 사이로 끊기는데 그 시간만큼은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 가지 팁인데,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보지 않아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뭐 방음 처리가 잘 된 뭐 컨쇼 이런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뭐 산에 올라가서 그냥 소리를 내질러 보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했던 거를. 그러면 훨씬 자신감도 찾을 수 있고, 내가 뭐 데시벨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능력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학생이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런 어투라든지 이런 뭐 좀 안 좋게 보이는, 면접에서 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캐치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캐치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엄마 이거
내가 더 잘해요. 엄마 신경 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뭐 안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거 혹시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은 어머니 앞에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해주시고, 친구들 앞에서 해주시고,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컨슈에 오셔서 연락하셔도 되고, 그러면 뭐 제가 도와주겠죠. 자, 아무튼 이거는 좀 TMI고. 자, 학생들만의 은어라든지 줄임말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황당한 사건이 이번에 모의 면접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학교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제가 그냥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준비해오지 않았던 거니까, 오다가 엘베를 탔는데, 엘베를 탔는데 이러더라고요. 엘베가 뭘까요? 엘리베이터 줄임말이겠죠. 뭐 다 알아듣긴 하는데, 면접에서 그렇게 줄임말 쓰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 막 은어 쓰고 하면 그 친구는 아무래도 태도 부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면접 상대는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저도 어른이겠지만 면접관들은 저도 부담스러운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뭐 태도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특히 교과 면접 같은 경우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의 면접 질문의 예시들을 가져왔는데, 기본적으로 교과 면접을 실시하는 많은 학교들, 뭐 명지대도 있고 인천대도 있는데, 이런 학교들 말고 나머지 학교들도 다 인터넷에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 학교 모의 면접 작년에 이랬고 재작년에 이랬고 올해는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거 보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어떤 류의 교과 면접은 질문이 나오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한 뭐 종합 면접과는 다르게 학생의 그냥 뭐 공통 질문과 꼬리 질문으로 학생의 뭐 전공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뭐 인성적인 부분, 뭐 학업 역량 부분까지도 봐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우리가 흔히 뭐 너 아이돌 누구 좋아하니?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은 안 하고, 뭐 정말 딱 학창 시절에 물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넓게 보자면 종합전형 면접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생활 중에 읽었던 책은,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그 이유는, 뭐 내 성격의 장단점은.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주자면, 학생들 중에 정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생활 중에 읽었던 책은 뭐예요? 물어봤는데, 뭐 저는 뭐 동물농장 읽었습니다. 이러고 끝납니다. 자,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흔히 충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긴 하는데, 네가 면접관님들은 친절하지가 않다. 너 아니고 다른 사람 뽑아도 돼. 그러니까 너가 계속 이야기를 어필해주고 그 사람들이 궁금하게끔 만들어야 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려요. 자, 고등학교 때 생활 중에 읽었던 책, 아까 두 가지식으로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 뭐 이런 책 읽었습니다. 그 책 왜 읽었는지 정도는 뒤에 붙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좀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는 인천대의 실제 작년도 교과 면접 질문들인데 제가 뽑아와봤는데, 뭐 현대사회에서 창의적 인재가 갖는 의미, 소셜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 뭐 지원한 학과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뭐 이렇게 뭐 좀 시사 이슈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학과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너는 우리 뭐 화학공학과가 있으면 거기에서 어떤 분야가 특히 관심이 있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서 좀 공부해 주셔도 좋겠죠. 특히 명지대라든지 뭐 인천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과 면접이 있는 학교들 중에는 상위 학교이다 보니까 좀 그런 시사적인 부분, 내 전공과 관련된 좀 최근 이슈들 같은 부분들도 다 공부를 해서 좀 엮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과 면접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준비를 했고 좀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 이제 강의 이후에는 저희 다시 서영진 대표님께서 오셔서 뭐 질의응답을 다시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응답 받아주시고, 행여나 혹시 교과 면접에 좀 궁금했거나 의문이 생겼던 거는 그때 이야기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그 라이브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앞으로 더 풍부하고 유익한 영상 가지고 또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